먼저 우리 추석 맞이 인사부터 하죠. 뭐. 우리 국장님 먼저. 올해는 특별한 한 해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또는 대다수 많은 분들이 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가슴 한켠이 다 뭐 멍들고 또는 구멍난 그런 좀 쓸쓸하고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석에는 조금은 힘들더라도 그런 가슴들을 내 가슴부터 또는 가까이 있는 가족들 서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그냥 아픈 가슴끼리 서로 쓸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대표님 김한정 대표님의 추석맞이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올 한 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문화인들 그리고 특히 작가분들의 활동이 많이 분화되고 또 발전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각자 희망을 가지시고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극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즐거운 추석 명절 맞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 문화국장님 2주 쉬셨어요. 그러나 또 원고가 너무 단단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방향성을 한번 잡아주실까요? 이번 인터뷰가 네 꼭지인데 네네. 큰 틀에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계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이 통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의 전시나 공연, 축제들이 다 마비가 되고 무기한 연기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예술인들의 고용 피해나 또 생계 유지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어요. 영세한 예술 단체나 아까도 이제 또 이렇게 우리 왕대방당에서 말씀들 나누셨지만 큰 어떤 미술 단체들도 휘청거린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셨는데요. 이런 상황이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그러면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올해 뉴욕하고 보스턴에 이제 개인전이 잡혀 있었는데 다 취소했고, 또 인사동에서도 개인전의 봄에 예약돼 있었는데 초대전이 다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좀 허망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됐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리질리아트 운동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리질리아트라는 거는 이제 리질리언스 플러스 아트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예술의 회복, 예술을 통한 회복 운동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예술에 미친 피해를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응 방안으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원하기 위한 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전 세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모색하기 위한 시도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도 미술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면서 계속적인 어떤 개편 그리고 새로운 계획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이 우리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나아갈 방향, 그리고 대응 방안은 뭐가 있을까? 작은 거지만 하나씩이라도 실천해보고자 하는 생각에 고민을 하면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공연 뭐 이런 게 다 취소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다 내 안에 다 갇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치 문화예술이 없던 그 옛날 시절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떤 시도가 필요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제가 추임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김한정 대표님이 사진 방송을 오래 하시면서 네네. 정말 현장에 작품 활동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강점이
네. 행사장 방문, 또 전시장 탐방 인터뷰에 그래도 8년 동안 내공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런 말씀 한번 열어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김미영 국장이 언급을 했듯이 아트코리아 방송이 미술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면서 가장 우리에게 시급한 부분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러던 차에 전문 방송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방면에 철학을 가진 분들이 우리 방송에 들어와서 같이 호흡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박물관 관장님도 계시고 또 평론가도 계시고 네. 또 각 분야의 교수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네. 앞으로 아트코리아 방송이 그룹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화되는 부분에서 그런 전문 분야에서 모든 분들이 같이 협력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 내에 작가들 아니면 명인들을 위한 인터뷰란이 앞으로 이제 생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맡아주실 또 교수님을 한번 또 초빙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아트코리아 방송에서 작가들을 위한 그 소개란이 이제 신설이 되는데 그 작가의 작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화된 조금 더 기술력이 갖춰진 그런 또 인터뷰가 들어가서 거기에 작가들을 세계에 소개하고 또 그 해외 큐레이터들과 연결해서 이런 체인망을 갖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과 외국 체인망을 연결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행사장을 방문하고 전시장을 탐방하고 인터뷰를 하고 네네. 또 거기에 걸맞게 또 유명 작가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한다. 네네. 뭐 이런 그 작가를 위한 곳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네. 진단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의 강점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게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이제 엄청난 에너지고 앞으로 미래 시대에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지금 이 시대에는 굉장히 그 포풀적인 어떤 그런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이 이렇게 병행하면서 나가게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오프라인은 사회적 거리두기나 제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렇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런 반면에 온라인의 영향력은 예측 불허예요. 그리고 그렇죠. 거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커질 것이고 이 온라인 공간은 무제한이고 그리고 그렇게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무제한의 새로운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이 해야 할 역할과 그 비중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행사장 방문이나 전시장 탐방, 작가 인터뷰 이런 것들은 작가에게는 엄청난 어떤 자극이 될 테고 도전이 될 테고 그리고 희망이고 또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대부분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숨 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나를 알리고 작품을 알리고 이럴 수 있는 이게 바로 길이죠, 길. 작가들에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트코리아 방송의 역할이 엄청 신중하고 중요하고 무게감이 있고 작가들은 꼭 아트코리아 방송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강점이 새로운 공간이다. 네네. 예,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네네. 예,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새롭게 창조했다. 네네. 터미널이나 뭐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말씀이시죠? 네네. 네. 그 인터뷰가 아트코리아 방송이 찾아가는 전시장이나 작가 이렇게 찾아갈 뿐만 아니라 또 모셔오잖아요. 이렇게 끌어오고 찾아가고 이런 역할, 어떤 매개 역할을 하는 아트코리아 방송이
한국, 대한민국 또는 세계적인 어떤 아트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감당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좀 다릅니다. 새로운 공간이라고 한다면 작가들에게 새로운 공간이지만 네네. 유명 작가를 인터뷰한다는 것은 이제 독자들에게 신선한 그 정보를 지금 제공해주는 공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7년 동안을 아트코리아 방송을 운영해 오면서 네. 또 타 방송이 한 3년 있습니다. 10년 방송 생활을 했는데요. 일단 이 미술 시장에 들어오고 보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몸으로 부딪혔습니다. 직접 작가들과 대화를 하고 또 작가 전시장에 가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유명 작가분들도 계셨지만 또 새로운 신진 작가들이 뻗어나갈 돌파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 생각은 막연히 가지고 있었다가 올해부터 전문 방송으로 거듭이 나면서 이제 그 미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이제 분들과 대화를 가져서 앞으로 이런 작가들을 어떻게 해외 시장에 또 그 선 보이고 이분들이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게 해야 되겠다는 이제 그런 의논들을 했죠. 그리고 특히 또 피카디리 국제미술관의 이순선 회장님이나 이승훈 관장님과 같이 그분들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피카디리 국제미술관과 또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그런 연합작전도 구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조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려고 하죠. 네. 그래서 작가들이 조금이라도 저는 이제 그냥 앞에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돌파를 찾을까 하는 방법론은 거기서 하실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신분을 할 예정입니다. 네, 종합해 보면 이러네요. 이제 피카디리 국제미술관과의 관계도 말씀하신 국제성 논하시고 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바꾸면 채널을 네트워크화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유명 작가 인터뷰 또는 뭐 신진 작가 발굴 누군가는 꼭 해야죠. 그렇죠.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예술 분야에 아직은 뭔가 발돋움하고 있지만 미약한 예술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밀어주잖아요. 외국 그런 선진국들의 이해가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민간 단체 이렇게 아트코리아 방송 또는 앙대팡당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미술관 이런 굉장히 어떤 정말 후원해야 될 그런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가들 인터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가들을 안으로 어떤 자신의 그런 자기 세계가 다 있거든요. 자기 철학이 있고 자기 삶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작품을 하면서 많은 고뇌와 아픔을 혼자 삭히고 그러면서 작업을 해나가죠. 이런 작가 속에는 그냥 겉으로 작품만 봐가지고는 스쳐 지나가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작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동안 작가의 작업 이야기나 그리고 유명 작가는 유명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동기나 작품에 담긴 그런 철학, 작품의 성향 어떤 그런 것들은 소개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고 그런 소개를 통해서 누군가는 거기에 꽂힐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작품이 이런 소개를 통해서 인터넷 또는 월드로 나갈 수도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꼭 유명 작가뿐만 아니라 신진 작가, 참신하고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가능성이 있는 작가를 만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뭔가 그게 이제 예술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새로운 작가를 발굴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걸 발굴해내는 것, 그리고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해내서 키우는 것, 홍보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 또는 새로운 것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술과 새로운 예술 이런 거를 발굴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일이고 꼭 필요한 우리가 해나가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런 일은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 대표님 또 추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김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무래도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이라 꼭 집어서 얘기하셨고요. 저는 이제 객관적인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 방송을 이끄는 대표로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앞에 선두에서 저는 그냥 방향만 잡아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전문성과 비전문성을 꼭 말씀해 주시고 네. 경영이라는 큰 틀에서 내가 이런 돛대가 되겠다 이런 어떤 그렇습니다. 관점을 잡아주십니다. 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무슨 일을 할 때 정보,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자금 이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어떤 조직이든 뭐 정당이 자기가 사무총장을 하든. 근데 이게 이제 문화예술로 오면 좀 어려워져. 근데 성공한 케이스가 엔터테인먼트라는 언어입니다. 엔터테인먼트가 그게 연예 방송에 국한되는 언어가 아니라 이게 꼭 필요한 어떤 시스템과 패러다임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플랫폼도 해야 되고, 그렇죠? 터미널 역할도 해야 되고, DB, BTV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다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작업이란 말이죠. 예컨대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한다든가,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직접 아트코리아 방송에 모체가 있다든가 이게 이제 사실이거든요. 이게 우리 독자들이 이 실험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국장님 정의를 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렇게 다 갖춘 그러니까 그렇게 아트 터미널로 플랫폼으로 모든 복합 매체로서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려면 사실은 어떤 재원을 끌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개인이 그걸 만든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인 지원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붙잡고 그런 걸 국가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근데 지금 그걸 해결하려고 우리는 굉장히 고민하고 길을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결책을 찾아갈 건지 굉장히 숙제고 보이지 않는 문을 열어서 누가 가지 않은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그런 아트코리아 방송이다. 우리나라 아트를 위해서 아티스트들을 위해서 나아갈 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지금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약간 향기가 나는데 여기에서 박수 한번 치죠. 네, 여기서 잠깐 이제 보완을 하면은요. 네. 아트코리아 방송의 저희 방송의 장점은 물론 미술 전문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원래 연예인들을 위한 방송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 내에는 또 김하구 총 감독님이 계셔서 연예계 쪽을 종사하고 계시는데 원래부터 아트코리아 방송에서는 아마추어 가수분들, 댄스 가수분들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아트코리아 스타쇼를 개최를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끌어왔고요. 또 앞으로는 작가들과 스타와의 만남을 가져서 작가와 스타의 토크쇼도 진행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게 또 우리 작가분들이 조금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면 연애가 접목된 좀 더 부드러운 그런 이제 결과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이 정도에서 이제 큰 틀의 우리 방향성은 좀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판매 갤러리 심사.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총화적인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자, 이 문을 우선 대표님 먼저 화두를 던져볼까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술 시장은
오프라인 시장이 많이 침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갤러리마다 문을 닫고 이런 시대를 맞아서 탈출구를 찾은 게 온라인 시장을 지금 전부 돌파로 찾고 있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 작가들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뭐 말로는 AR 전시, VR 전시, 또 MR 전시에서 SR 전시까지 넘어가는 시대로 왔어요. 네. 그렇지만 그거는 앞으로의 요원한 꿈이고, 지금 현재 제가 공부를 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AR, VR 시대에 머물러 있고, MR, SR까지 가기는 2050년 이 정도 돼서야 생활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페이스북을 통한 AR을 겸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그 AR 전문가도 만나보고 VR 전문가도 만나서 상담을 해보고 결론을 내린 결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유한하다. 그래서 지금 인사동에서 전시한 마그리트전이나 네. 또 동대문에서 이번에 시작한 또 팀넷이나 이런 전시들이 오늘부터 전시가 시작됐어요. 동대문에서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가겠지만은 이런 미디어 영상 체계는 이제 호화롭게 볼 수는 있으나 작가들의 세계를 보여주려면 좀 더 촬영팀이 전문화된 팀이 이 팀을 꾸려서 우리가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 목적도 그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죠. 그래서 작가들의 작품 하나를 소개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철학, 또 그 사람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철저하게 촬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설 이제 작가들의 그 판매 갤러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 일단 이제 이쪽 영역이니까 이쪽 영역대로의 대표님 말씀으로 듣고 네네. 방향성 같은 걸 잡아주실까요? 어떻습니까?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시대가 전반적으로 이제 확 뒤집어졌어요. 다른 시대로 접어들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이전엔 20세기고 코로나 이후가 21세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시대의 변화, 그리고 재택근무가 늘어났고, 그리고 활동이 외부의 활동보다는 집안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런 일로 인해서 온라인 활용도가 대폭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활용도가 대폭 증가하고 접근성이 증진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 방송,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작가 소개, 작품 소개 이런 거가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만큼의 이제 사람들의 접근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작가들도, 저도 작가지만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작업실 전시장 뭐 이런 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미술뿐만 아니라 어떤 음악도 그렇고 어떤 연극 이런 것도 공연장을 떠난 어떤 온라인에서의 어떤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연주라든지 뭐 이런 걸 시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바뀐 그런 상황에서 작가들의 작품을 온라인 통한 작품 홍보, 작품 전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 아트코리아 방송에 인터뷰방 설치라든지 또 영상 촬영, 전시 인터뷰, 판매 갤러리 이런 게 네. 굉장히 유효한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온라인 콘텐츠 활용도가 증가하면서 이제 인터넷으로 그 오페라를 감상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의 어떤 기초 인구가 증가하는 거죠. 그 레벨이 점점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국민의 문화예술 수준이. 네. 그런 것은 결국 하나의 작품, 온라인 통한 작품 구매에도 영향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작품 판매로 연결되는 작가들한테는 그게 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를 통한
내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 작품을 사준다. 이런 거는 굉장히 나의 어떤 존재의 의미가 있고 네.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거고 생계하고 이어지는 부분이라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이 시대는 새로운 진보와 함께 새로운 후퇴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 이제 우리 아트코리아 방송은 다방면에서 이제 연구할 필요성이 더욱더 뼈저리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에서부터 조금 훑어보고 이제 마무리 수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뭔가? 우리가 도대체 어떤 방향을 가고 있는가? 새로운 공간이다. 함축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가슴이 떠지는데요. 새로운 예술가의 발굴이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큰 숙제이기도 하지만 판매 갤러리 신설은 아트코리아 방송의 중심 사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갤러리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네. 세계화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작가들이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할 생각입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마무리 겸 개념 좀 잡아주시고 대표님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어떤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모든 계획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예술가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일방적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이 아티스트와 우리 방송국과 어떤 그런 상호작용을 통한 예술가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죠. 고민이죠. 고민이고 그들의 애환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방법적인 것을 연구하는 거고 예술가들의 작품 홍보 그런 것들을 돕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고 그런 이제 아트코리아 방송 이 온라인 시대 그리고 코로나가 가져온 이런 변화된 이 시대에 맞는 아트의 컨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더 직접 피부에 와닿는 컨텐츠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네요. 네, 예, 우리 저 국장님 계속 고민해 주시고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님 마무리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 독자분들에게 여러 말씀 드렸는데요. 어차피 저는 아트코리아 방송 대표이기 이전에 여러분의 일꾼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그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과 상의해서 앞으로 좀 더 세밀하고 계획성 있게 진행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방송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총수가 들어오실 건데 이제 그분을 모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이제 바로 내일 모레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 여러분이나 예술인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